모이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친절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생생주치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영주입니다. 소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제 진화해서 제가 그 코너를 통해 이제 주식에 대해 좀 눈을 떴고 그때는 이제 눈을 떠서 신생아 수준. 예. 지금 이제 유치원 수준. 유치원 수준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마련한 코너예요. 생생주치원. 제가 그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주식의 유아기를 탈피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인 건지 잠깐 좀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보통 이제 차영주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유튜브를 통해서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를 이제 궁금해하시죠. 근데 그게 유아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5살짜리 어린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 눈 뜨면 뭐 하죠? 엄마 오늘 나 밥 뭐 먹어야 돼?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죠. 엄마 오늘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아 오늘 내가 아침을 빵을 먹어야지. 오늘 옷은 내가 겉옷을 뭘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아직은 유학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식을 잘하는 방식은 빨리 유아기를 탈피해서 어른이 되셔야 된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생생주치원 이 코너가 좀 유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한국 주식반에는 우리 소장님을 자주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생생주치원이라는 코너를 만들고 첫 선생으로 당연히 우리 차영주 소장님을 모셨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책을 내셨어요. 그동안. 예, 그동안 책을 한 권 냈는데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주식 책인데 거북이 키우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얘기의 시작은 대략 한 2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오래 흘러갑니까? 예, 20년 전으로 흘러가서 아니다 한 30년 전으로 흘러가네요. 정확히 따지면 한 30년 전으로 흘러가서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 2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싱가포르의 터틀 농장, 그러니까 식용으로 거북이를 키우는 그 농장을 지나가다가 투자자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거북이를 키우는 것처럼 투자자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2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타고나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노력해서 될 수 있다. 이 논쟁을 10년 동안 둘이 했어요. 술만 먹으면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농담 삼아. 그러다가 키워서 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내가 그럼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내서 13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 13명을 뽑았어요. 저같이. 예.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4일 동안 미국에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와, 부자가 됐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운용력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예요? 타고나야 돼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책을 이제 번역된 걸 읽다 보니 나도 이제 공부를 계속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시죠.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근데 어떻게란 책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아, 공부하란 얘기만 있고 그렇죠. 주식을 어떻게 공부하란 책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없죠. 우리가 대학을 가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공부를 하시다 보니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커리큘럼을 세워보고 단순하게 커리큘럼을 세운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2018년서부터 교육생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완성된 저도 처음에는 좀 좌충우돌했죠. 그렇지만 약 2년 정도를 수업을 했고 그 수업의 결과물들을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받은 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 노트라든지 아니면 감상문까지 곁들여서 저만의 2년 동안의 어떤 결과물을 이번에 책으로 좀 나타낸 겁니다. 그 노하우를 담으신 책이 터틀 트레이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을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들한테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네,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노하우, 차영주 수장의 2년간의 노하우를
그냥 책 한 권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이 터틀 트레이딩 책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최영주 수장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터틀 트레이딩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북이 상징이잖아요. 네. 이 거북이가 좀 소장님하고도 좀 비주얼도 닮았고 토끼과는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 기본부터 충실히 그렇죠. 느리지만 우직하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라라는 그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상징물 같아요. 그 좀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그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엉덩이로 한다라고 얼마만큼 책상에 잘 앉아 그렇죠. 있느냐인데 주식도 여러분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촐싹거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게 좋다고 그래서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나신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코로나19의 주식 투자가 네. 거의 촐싹거리는 투자로 네. 그냥 굳히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수치로 나왔어요. 이걸 조사한 수치를 보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수치를 보니까 네.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21%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고 와. 그럼 그 21%한테 당신 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0%는 돈을 벌었고 5% 정도는 손해를 받고 네. 25% 정도는 그냥 보합 정도 똔똔이다. 그러니까 대충 돈 벌었어 했어요. 나 돈 벌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대3 정도? 그게 촐싹거리면서 해서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촐싹거림에 대한 근본적인 수치도 나왔는데 네. 거래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9월 말자입니다. 이건 네. 9월 말자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시장을 나누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대략 우리가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2달, 1달이에요. 아, 정말 단타로 끝나는 단타로 좀 사람들이 치신 많군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예.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예. 사실 지금 그 뉴스가 지금 다 깔렸는데 네. 그것도 주식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막 곡소리가 나고 환불해 달라고 하고 네. 심지어 공모가 받으신 분들은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해요. 네. 이게 지금 단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그게 주식 투자의 정석처럼 돼버려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조어로 따상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배가 올라서 더블이 돼서 상한가 치는 거 이게 용어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SK바이오팜부터 시작된 학습 효과죠. SK바이오팜이 따상이 되고 3번 상한가를 쳤고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이 되고 2번 상한가를 쳤으니 받아서 무조건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따상이 돼서 다음 날 30%에 먹고 팔겠거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될 줄을 이미 아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하나 사면 냉장고를 하나 살 때 그냥 사시나요? 다 알아보죠. 다 알아보죠. 성능도 근데 해보고. 그거보다 더 많은 저도 SNS 돌아다니는 글 읽어봤습니다만 결혼자금 5천만 원 투자하신 그러게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스스로 발등에 좀 표현이 뭐하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런 건데 그 주식도 우리가 근본적인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앞서 부동산 얘기 유치원 코너에도 얘기했고 김혜연 아나운서도 시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2배로 올랐다. 그럼 그걸 사시나요? 안 사죠. 기다리죠. 네. 아, 이건 너무 올랐다. 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사러 갔는데 배추 가격이 1,000원짜리 2,000원이 됐다. 너무 비싸다. 1,000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주식은 배추 가격처럼 1,000원이 2,000원 되면 야, 이거 3,000원 된다. 그리고 2,000원에 사버리세요. 아무 근거 없는데. 아무 근거 없이. 3,000원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네. 주식시장만 오면 그거를 좀 바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게요. 왜 주식시장만 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책에도 예.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오해를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소장님이 이 책에서 장기 투자라는 게 꼭 막 노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럼 소장님이 말하는 장기 투자의 기간은 언제예요? 그 기간이라는 게 네.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에 내가 가치를 평가를 하느냐 네. 아니면 이거에 차트를 놓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집니다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죠. 네.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가 이게 적정 주가인데 현재 5,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5천 원이 10,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테마가 형성이 돼서 이틀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지 사서 묻어두는 게 장기 투자다. 그 오해가 뭐냐면 나는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둘 거야. 나는 주식을 안 봐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세상 편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오를 거라는 믿음만 갖게 믿음만 되는데? 있는 거죠. 그건 허황된 꿈이죠.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네.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보고서 분기마다 읽어보죠.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살펴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그냥 묻어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장기 투자의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일치하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를 장기 투자라고 말할 수 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책 신청하시는데 큰일 났네. 지금 0771님은 빅히트 미수로 샀다가 1,200만 원 손실 봤어요 했고요. 4190님은 기본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7560님 개인이다 보니 너무 급하게 사고 팔고 하니 마이너스가 심하네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해주셨고. 예. 그리고 3207님은 주식 배울 만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에 진짜 공감합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인연 만나고 싶어요. 7141님 평소 너무 좋아하는 소장님의 출간 소식을 듣고 책 구매 계획을 하고 있던 팬입니다. 출간 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장님 그동안 팬이 엄청 많이 생기셨나 봐요. 부러우세요? 아니요. 조금 배 아프려고 그래요. 저하고 근데 방송할 때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 제 팬분들이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아기 때는 이렇게 아빠도 멋있어 보이고 뭐 사촌 오빠도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네네. 내가 어느 정도 오면 그래 나랑 같은 정도의 사람이구나라고 나도 느끼는 공부하면 것처럼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거. 대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설적인 얘기를 저랑 나누는 게 좋지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따라 하시거나 네.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차영주가 아무리 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김혜연 아나운서 이 코너에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비판적인 시각. 저 녀석이 뭘 잘 모르고 있을까? 뭔가 허점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차영주가 얘기하는 게 방송에서 했으니 저 말이 무조건 맞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주린이들을 위한 생생 주치원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 예. 몇 가지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처음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산에 얼마를 주식하면 적정한가. 네. 어떤 사람은 예금도 안 하고 뭐 연금도 안 하고 그냥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자, 연봉이 예를 들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 적정한 거예요? 한 1인 가족이라고 하죠. 1인.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어요? 예, 그건 상관없고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소득에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을 집을 마련하는 데 쓰십시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집이 알렉산더 있어야 엘더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집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유자금 갖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유자금 있으시면 연봉 7천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연봉도 세전과 세후로 나누셔야죠. 실질적인 연봉은 세후입니다. 네. 7천이면 세금을 내면 대략 한 5,5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500만 원 받는다고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월급의 3개월 월급 정도를 저는 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내가 연봉 7천이면 실질적인 월급은 500만 원이니까 네. 1,500만 원만 하시라는 거예요. 연봉 7천만 예. 원에 1,500 정도? 네, 1,500.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계좌 뜨고 클릭만 하면 프로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게임을 할 때는 3개월 정도 월급인데 여기서 깨져도 가슴은 쓰리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부담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봉 7천이니 내가 7천 갖고 하는 데서 30% 깨져보세요. 엄청나게 데미지가 오죠.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거고 네. 두 번째는 내 심장이 안 떨릴 정도로. 내 심장이 안 떨릴 정도로. 1,500만 원을 했는데도 나는 불안해서 심장이 떨려서 잠이 못 그러면 자. 하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시거나 500만 원만 하시거나 100만 원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저는 심장이 안 떨릴 정도로가 제일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내 맞아요. 몸과 영혼이 아는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네. 정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네,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주택은 일단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고 예. 그리고 혹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주택을 마련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잘 본인의 가슴이 떨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손절. 우리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막 지금 어떤 분도 문자로 네. 3377님 900만 원 투자해서 280만 원 빠졌대요. 네. 손절 타이밍.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1위가 뭐냐면 손절이에요. 손절. 근데 손절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손절에 관한 책을 내면 대박이 날 텐데 왜 안 낼까요? 어려워서? 그 아무도 기준이 다 말할 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5대5? 100%. 근데 믿고 싶지만. 5대5 몇 프로의 확률이건 간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100% 올라간다는 확신하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이 안 들면 안 사요. 맞아요. 근데 올라갈 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빠질 확률 30%, 옆으로 길을 확률 30%. 그러니까 30%에 내가 목숨을 걸면서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70%가 빠질 확률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서 물리니 언제 손절해야 되느냐. 그러면 올라갈 확률을 보지 말고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은 걸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도 확률은 똑같아요. 아무리 바닥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층까지 떨어지더라. 네.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만 생각하고 주식을 사지 마시고요. 내가 사서 이 주식이 올라올 확률은 내 생각은 100%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3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70%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식을 사시면 그 70%가 5%의 심장이 떨리시는 분이 있고 20%의 심장이 떨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에 손절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근데 뭐 우리 그 생생주치원의 한국반 대표 교사시니까 네. 저희가 또 오시고 하겠습니다. 이 문자 많이 왔거든요. 나가서 문자 좀 읽어보시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48님 책 여러 권 읽어보고 책 내용도 적용해봤는데도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네. 어떻게 이 책 읽어보면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생생주치원 첫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책 신청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책 신청을 더 많이 해 주셔서 퀴즈 보내신 분들이 묻혀버렸네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정답 전월세 상한제였습니다. 9396님 이번 2년은 더 견딘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살게 될까 겁나요 하셨고 5209님은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주택 빌라 열악한 세입자 사각지대 문제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안타까운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